구독자님들, 요즘 우편함에 꽂힌 전기요금 고지서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아? 월급 빼고 더 타오르는 미친 물가에 지갑은 이미 텅 비어버렸는데 우리가 팍팍한 현실을 버티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지구 반대편 키이우의 밤하늘에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가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퇴근길 뉴스에서 이걸 보고 또 저 동네 싸우네하고 채널을 돌려버리지만 내가 밤새 글로벌 자본 흐름을 파헤쳐보니 절대 남의 나라 불꽃놀이가 아니야. 사람들은 미사일이 건물만 무너뜨린다고 착각해. 하지만 현대전에서 진짜 타격 목표는 물리적인 콘크리트가 아니야.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지갑과 통화 가치지. 키이우에 떨어진 저 미사일은 음속의 10배로 날아가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파는 빛의 속도로 태평양을 건너와. 그리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자본 방어막이 얇은 신흥국.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와 밥상머리 물가야. 우연일까 러시아가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그것도 기존의 방공망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최신형 무기를 꺼내든 이유가 뭘까? 이건 우크라이나를 향한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멱살을 쥐고 흔들겠다는 아주 정밀한 체스 게임이지. 서방 세계의 돈줄을 말려버리겠다는 차갑고 계산적인 경고장인 셈이야. 무기는 막대한 자본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야. 오레시니크 한 발을 쏘기 위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결국 누군가가 지불해야 해. 그리고 그 비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세탁되어서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점심시간에 무심코 결제하는 15,000원짜리 찌개 한 그릇. 거기에 바로 저 미사일이 만들어낸 프리미엄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질 때마다 글로벌 해상보험료가 꿈틀대고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 통로가 발작을 일으켜. 그럼 어떻게 될까? 엔서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해야 해.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결국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되어서 여러분의 다음 달 전기요금으로 조용히 꽂히게 되는 거야. 자본의 포식자들은 이미 이 판을 읽고 조용히 안전자산으로 돈을 빼고 있는데 순진한 개미들만 폭락하는 코스피 창을 보며 이유도 모른 채 한숨만 쉬고 있지. 이건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니야.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부의 이동과 은밀한 재편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지. 이제 이 미사일이 찢어놓은 글로벌 경제의 진짜 민낯을 하나씩 벗겨볼 텐데. 표면적인 뉴스 뒤에 숨겨진 그 추악하고 차가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어. 다음 파트에서는 전 세계 언론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그 뻔한 변명과 착시 현상을 차갑게 해체해볼게. 어제 9시 뉴스에서 앵커가 떠드는 소리 들어봤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분노해서 신형 미사일로 가혹하게 보복했다는 게 공식적인 설명이지. 국가 단위의 분쟁에서 감정적인 보복전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현실을 알려줄까.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수천억 원이 증발하는데 어떤 미친 지도자가 단순히 홧김에 그 비싼 스위치를 올리겠어. 진짜 목적이 뭘까? 자본의 포식자들은 이 표면적인 뉴스를 보며 콧방귀를 쥐고 있어. 그들은 화면에 비친 화려한 폭발 화염을 보는 게 아니야. 그 화염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의 흐름을 쫓고 있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상상해봐. 수십억 원짜리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며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았지. 그게 바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글로벌 안보망이야. 그 안전하다는 믿음 위에 글로벌 자본주의의 신용과 달러의 패권이 세워져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불청객이 그 수십억짜리 보안망을 비웃듯 여유롭게 산책하며 들어와 단지 한가운데에 경고장을 붙이고 간 거야. 그럼 그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보안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관리비가 새롭게 청구되겠지. 이게 바로 오레시니크가 글로벌 경제 엔진 충격파의 본질이야.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타격이란 뜻이지. 상대방의 가장 비싼 방패를 압도적인 창으로 뚫어버리면서 서방 진영 전체의 엄청난 방어 비용을 강제로 떠안기는 정밀한 체스 게임이야. 우연일까? 러시아가 왜 하필 가장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지금 이 카드를 꺼냈을까? 이건 유럽의 에너지 생명줄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야. 동시에 전 세계 개미들의 자산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긴 거지. 대중들은 우크라이나의 폐허 사진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스마트머니는 이미 그 폐허 뒤에서 열리는 거대한 이권의 재분배를 계산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총알보다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자본의 이동이야. 그렇다면 이 미사일의 진짜 정체는 대체 뭘까? 다음 파트에서는 군사 전문가들도 입을 다물게 만든 이 무기에 숨겨진 경제적 파괴력과 소름 돋는 아노말리를 차갑게 해부해볼게. 서방 언론은 오레시니크를 그저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신형 미사일이라고 떠들어대. 마하 10 이상의 속도 다탄두 탑재 기술. 이런 군사 잡지나 읊어댈 법한 뻔한 재원표는 다 잊어버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이 무기가 가진 경제적 가성비의 불균형이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한번 떠올려봐.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 세계는 전 세계 하늘길에 가장 비싸고 튼튼한 톨게이트를 세워두고 안보라는 이름의 통행료를 거두어들였어. 그게 바로 패트리어트나 이지스 같은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지.
포대 하나를 세우는 데만 10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요격 미사일 한 발을 허공에 쏘는데 수십억 원이 타들어가는 초호화 시스템이야.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톨게이트가 마하십으로 꽂히는 이 무기 앞에서는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어. 수십조 원짜리 서방의 방어막이 단 한 발의 공격으로 회계 장부상 가치가 0에 수렴해버린 거지.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감이 와? 러시아가 쏜 건 단순한 물리적 무기가 아니야. 미국과 유럽의 국방 예산을 향해 던진 거대한 재무제표의 파산 선고지. 서방 진영은 이제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어. 기존의 방어망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니 빚 상태에서 수백조 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개발해야 하잖아. 돈은 무한하지 않아. 서방 국가들이 미친 듯이 국채를 찍어내서 그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조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장의 유동성은 말라붙고 글로벌 금리는 거듭을 수 없이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 지구 반대편의 국방비 청구서가 돌고 돌아서 결국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마이너스 통장을 쥐어짜는 완벽한 사슬이 완성되는 거야. 자본의 포식자들은 이미 이 가성비의 불균형을 정확히 읽고 있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오레시니크는 서방의 군사적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게 아니야. 그들의 국가 예산을 서서히 말려버리는 은밀한 블랙홀을 열어버린 거지. 방패가 뚫렸다는 사실보다 더 차가운 진실은 그 방패를 다시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서민들의 유동성이 볼모로 잡힌다는 거야. 그런데 이 거대하고 정밀한 판을 기획한 게 과연 러시아 혼자일까? 다음 파트에서는 이지 체스게임의 보드판 아래에서 조용히 악수를 나누고 있는 어둠 속 그림자 세력들의 은밀한 거래 장부를 들여다볼게. 러시아가 이 엄청난 경제적 도박을 정말 혼자서 감행했을까? 표면적인 뉴스에서는 푸틴의 독단적인 결정인 것처럼 떠들어대지. 내가 밤새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를 파헤쳐보니 이건 단순한 일국 차원의 도발이 아니야. 철저하게 기획된 거대한 그림자 신디케이트의 합동 작전이지. 최근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합동 핵훈련을 진행했다는 짧은 단신 뉴스 기억해? 사람들은 그저 독재자들의 뻔한 무력 시위라고 넘겨버렸어. 하지만 이건 글로벌 안보망을 향한 아주 정밀한 스트레스 테스트야. 마치 거대 기업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것처럼 러시아는 벨라루스라는 하청업체를 내세워 서방의 억지력 한계를 차갑게 계산하고 있는 거지. 진짜 소름 돋는 건 무대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동업자들이야. 바로 이란과 북한이지.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받으며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믿었던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들은 단순히 총알이나 드론을 꾼돈 받고 팔아넘기는 잡상인이 아니야. 서방의 달러 결제망을 완전히 우회한튼 그들만의 은밀한 지하 물류망을 완성해가고 있어. 이란의 무빙기 기술과 북한의 군수물자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과 맞교환되는 거대한 물물교환의 현장. 달러가 단 한 푼도 오가지 않지만 그 어떤 공식 무역보다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고 있지. 미국의 제재라는 목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벽한 블랙마켓 생태계를 구축해버린 거야. 우연일까? 왜 하필 지금 이 고립된 국가들이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끈끈하게 묶이고 있을까? 이들은 각자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찌르고 있어. 이란은 중동의 에너지 목줄을 쥐고 흔들고, 북한은 극동아시아의 안보 비용을 끝없이 끌어올리며 한반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폭등시키지. 그리고 러시아는 이 모든 혼란을 유도하며 자원 무기화의 거대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 그림자 신디케이트가 결속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존의 달러 패권에 의존하던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통제 불능의 발작을 일으키게 돼. 그 말은 곧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 돌아가는 대한민국 공장들의 가동 비용이 조용히 폭등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은밀한 동업자들은 전 세계 서밋사인의 지갑을 터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어. 자본의 포식자들은 이미 이 새로운 권력 지형을 인정하고 조용히 장부를 고쳐 쓰고 있지. 그렇다면 이 그림자 세력들이 정확히 어떤 일상적인 통로를 무기화하고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는 이들이 여러분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글로벌 체크포인트. 그 섬뜩하고 일상적인 물류망의 무기화 과정을 차갑게 해부해볼게. 우리 일상생활을 굴러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 어디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보통 거대한 공장인 금융가의 은행을 떠올리지만 진짜 정답은 따로 있어. 이게 바로 숨겨진 진실이다. 바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수만 척의 화물선과 땅속을 거미줄처럼 엮고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이지. 그림자 세력들은 아주 영악하게도 총구를 상대의 심장이 아니라 이 물류의 체크포인트로 돌렸어. 과거의 전쟁이 영토를 뺏는 무식한 땅 따먹기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물류망을 틀어쥐는 차가운 목조르기야. 수백만 톤의 식량과 에너지가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상상해봐. 그들은 굳이 미사일을 쏴서 그 거대한 배들을 일일이 격침시킬 필요조차 없어. 단지 바다 한가운데에 정체불명의 드론 몇 대만 날려보내면 게임은 끝나. 왜냐고? 지구 반대편 런던에 앉아있는 해상보험사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전시 프리미엄이라는 버튼을 눌러버리거든. 그 순간 그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의 보험료는 하룻밤 새에 수십 배로 폭등해버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선사들은 결국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리지.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의 글로벌 배송비에 천문학적인 할증이 강제로 붙어버리는 거야. 우연일까?
러시아의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시에 유럽을 먹여 살리던 남은 에너지 파이프라인들이 원인 모를 고장을 일으키는 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자원 무기화의 은밀한 공식이지. 유럽 전체가 다가오는 추위에 떨며 천연가스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글로벌 LNG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솟구쳐 오르게 돼. 자, 여기서 여러분의 지갑을 찢어버릴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하나 완성되지. 에너지 자금률이 바닥인 대한민국은 결국 유럽의 부자 나라들과 똑같은 LNG 선박을 놓고 차갑고 무자변 입찰 경쟁을 벌여야 해. 바닷길이 막혀서 운송비는 이미 폭등했는데 물건마저 씨가 마른 최악의 상황. 이 미친 프리미엄을 몽땅 뒤집어쓰고 한국가스공사가 사온 비싼 가스는 과연 누가 결제하게 될까? 다가오는 겨울 여러분의 집으로 날아올 도시가스 난방비 고지서의 그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얹혀서 청구되는 거야. 그들은 총 한 방 쏟지 않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들의 통장에서 매달 피 같은 돈을 강제로 인출해 가고 있어. 전쟁의 진짜 공포는 뉴스에 나오는 무너진 건물이 아니야. 여러분의 보일러 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쌓여가는 이 기형적인 구조지. 이게 바로 글로벌 물류의 멱살을 장악한 자들이 부리는 차가운 마법이야. 대중은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비명만 지르지만 누군가는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물류의 마비 속에서 진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승자는 대체 누구일까? 다음 파트에서는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조용히 움직이는 스마트 머니, 그 자본의 포식자들이 숨겨둔 진짜 현금 흐름을 차갑게 추적해 볼게. 전쟁의 공포가 세상을 뒤덮을 때 대중은 주식 계좌를 닫고 두려움에 떨지. 하지만 자본의 포식자들에게 지정학적 위기는 그저 가장 수익률이 확실한 초대형 국책 사업일 뿐이야. 우리가 오레시니크의 폭발 화염에 시선을 뺏긴 사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거대한 현금의 폭포수를 따라가 볼까. 건물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진압은 커녕 물을 가장 비싸게 부르는 사람에게 경매로 팔아넘기고 있는 상황이야. 가장 먼저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곳은 어디일까? 당연히 미국 방산복합체들의 은밀한 금고지. 유럽 국가들은 기존 방공망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공포에 질투있어 있어. 그들은 앞다투어 백지수표를 들고 워싱턴으로 달려가 최신 요격 시스템을 구걸하고 있지. 정부가 국채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며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고 그 수백조 원의 자금이 방산기업들의 매출 장부로 직행하는 구조야.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평범한 사람들의 세금을 쥐어짜서 소수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꽂아주는 거지. 이건 전쟁이 아니라 완벽하게 합법적인 거대한 부의 이전이야. 에너지 카르텔의 상황은 훨씬 더 녹솔적이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멈추고 체크포인트가 막힐수록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조용히 샴페인을 터뜨려.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벌이는 절망적인 LNG 쟁탈전을 느긋하게 내려다보고 있지. 물량이 뻔히 정해져 있는 시장에서 입찰 경쟁이 붙으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거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여러분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그 억울한 난방비와 식탁 물가 상승분은 결코 공중으로 증발한 게 아니야. 지구 반대편 거대 카르텔들의 분기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해주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지. 위기가 길어질수록 이들의 이익은 눈덩이처럼 설게 되어 있어. 그들은 이 지정학적 발작이 단기간에 끝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아. 통제 가능한 수준의 공포와 적당한 긴장감, 그것이야말로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 대중은 뉴스를 보며 평화를 기도하지만 스마트 머니는 차갑게 불안져서 애수하고 있어. 이게 바로 도덕이나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자본시장의 무자비한 룰이야.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차가운 돈의 흐름 앞에서 대한민국의 순진한 개미들은 왜 매번 정반대로 움직이며 자신의 계좌를 녹이고 있는 걸까? 다음 파트에서는 글로벌 위기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개미들의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과 시장의 포식자들이 파놓은 덫을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짚어볼. 매번 글로벌 위기가 터질 때마다 대한민국 개미들의 행동 패턴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 스마트폰 주식창을 켜놓고 파란불이 켜진 종목들을 보며 이른바 줍줍 타이밍을 재고 있지. 이 바닥의 잔인한 생리를 알려줄까? 대중은 뉴스 헤드라인이라는 완벽한 환상에 갇혀서 매매 버튼을 눌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 협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찌라시가 돌면 환호하며 달려들고 오레시니크 같은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속보가 뜨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집어 던지게 되지. 이게 과연 정상적인 투자일까? 아니, 이건 자본의 포식자들이 설계해 놓은 거대한 심리적 덫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야. 개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하락장을 단순한 세일 기간이라고 믿는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일시적인 단기 조정장이 아니야. 글로벌 공급망과 자본의 룰 자체가 통째로 뜯어고쳐지는 구조적인 재편 과정이지. 값싼 에너지와 글로벌 자유무역에 기대어 돈을 벌던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들은 이제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기존의 대장주들을 헐값에 산다고 좋아하지. 가라앉고 있는 배의 1등석 티켓을 싸게 샀다고 기뻐하는 꼴이야. 우연일까? 왜 개미들이 바닥이라고 확신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들어간 그 자리에서 지하실 문이 열리는 걸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뉴스의 겉면을 보지 않아.
그들은 유럽의 가스 재고량과 중동 해협의 해상 보험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알고리즘을 돌리지. 개미들이 감정과 희망 회로에 취해 있을 때 스마트머니는 철저하게 데이터와 자본의 이동 경로만 보고 차갑게 물량을 넘겨버리는 거야. 지정학적 공포를 먹이로 삼는 이 거대한 변동성 장세에서 개미들의 계좌는 포식자들에게 아주 맛있는 유동성 공급처로 전락해버려. 본질을 보지 못하면 결국 남의 전쟁에서 나의 귀한 노동 가치를 대신 지불하게 되는 셈이지. 그렇다면 이 구조적인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을 털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다음 파트에서는 글로벌 지정학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어떻게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상적인 물가와 밥상머리를 차갑게 갉아먹는지 그 로컬 청구서를 들이밀어 볼게.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최근 한 달치 카드 명세서를 한번 들여다봐. 평범한 직장인의 식대와 관리비가 찍혀 있는 그 흔한 영수증. 내가 보여줄 가장 잔인한 증거는 바로 그 영수증 숫자 안에 숨어 있어. 지정학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글로벌 체스 게임이 어떻게 여러분의 밥상을 그 차가운 청구서를 읽어줄게. 가족들과 주말에 구워 먹는 삼겹버살 한 근을 생각해보자. 식당에 가면 1인분에 2만 원을 훌쩍 넘겨버리는 미친 런치플레이션의 현실. 이게 단순히 한국의 인건비나 식당 월세가 올라서일까? 진짜 원인은 오레시니크가 찢어놓은 글로벌 물류망과 마비된 흑해의 곡물 루트에 있어. 우리가 먹는 돼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료는 전부 바다를 건너오는 수입산 곡물이야. 아까 말했던 그 폭등하는 해상보험료와 뱃사갈증이 그대로 돼지 사료값에 얹혀서 여러분의 저녁 식탁으로 직행하는 구조지. 에너지 요금은 훨씬 더 숨 막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와.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천연가스를 싹쓸이하면서 글로벌 LNG 가격이 폭등한다고 했잖아. 그럼 에너지를 100% 수입해야 하는 한국전력은 천문학적인 원가 부담을 몽땅 떠안게 돼. 수십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끔찍한 누적 적자를 국가가 영원히 막아줄 수 있을까? 자본의 논리는 자비가 없어. 결국 그 거대한 빚은 어느 날 갑자기 5만 원씩 훌쩍 뛰어오른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로 둔갑해.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기가 두렵고 겨울에는 보일러 온도를 내리며 추위에 떨어야 하는 서늘한 현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 적도 없고 전쟁에 참전한 적도 없어. 하지만 이 차가운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쟁의 진짜 비용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지. 러시아가 쏘아올린 미사일은 키이우의 발전소를 타격했지만 그 폭발의 파편은 정확히 여러분의 월급 통장을 관통하고 있어. 살인적인 물가 상승은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야. 자원의 무기화가 만들어낸 가장 정밀하고 잔인한 부의 수탈 과정이지. 그렇다면 생활비가 털리는 동안 여러분이 평생 모아둔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 다음 파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주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덮친 더욱 치명적이고 조용한 자산 붕괴의 덫을 냉정하게 파헤쳐 볼게. 생활비가 털리는 동안 여러분이 평생 모아둔 주식 계좌는 과연 무사할까? 대중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인공지능 테마만 보며 희망 회로를 돌리지.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모니터에는 전혀 다른 화면이 켜져 있어. 그들에게 대한민국 코스피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야. 위기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돈을 빼갈 수 있는 거대한 글로벌 현금 인출기일 뿐이지. 지정학적 충격으로 물류가 막히고 유가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달러 값이 미친 듯이 튀어올라. 원화 가치가 바닥을 뚫고 추락하는 환율 1,400원 시대의 고착화. 이게 경제적으로 뜻하는 바가 뭘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매일매일 환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야. 당장 달러를 챙겨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로 대피해야 하는데 가장 팔기 쉬운 종목이 뭘까? 바로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대한민국의 국민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야. 기업의 실적이 좋고 나쁘고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이탈 흐름 속에서 이 우량주들은 가장 먼저 현금화를 위한 재물로 던져지는 거지. 우리가 뉴스에서 오레시니크 미사일의 불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숨막히는 속도로 매도 버튼을 누르며 원화를 던지고 달러를 쓸어 담았어. 그리고 그들이 쏟아낸 엄청난 물량의 폭탄을 누가 다 받아냈을까? 맞아. 바로 저점이랍시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쓴 대한민국의 순진한 개미들이야.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믿고 투자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겠지. 하지만 거시경제의 거대한 해일 앞에서는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파도를 피할 수 없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기업의 펀더멘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체스게임의 환율 폭격에 맞아 서서히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진짜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버티기만 외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 아무도 여러분의 자산을 대신 지켜주지 않아.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다음 파트에서는 이 차갑고 무자비한 지정학의 시대에서 여러분이 자본의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최종 판결을 내려줄게.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한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까? 키이우 하늘을 가른 그 눈부신 섬광,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신디케이트의 거대한 물물 교환, 폭등하는 해상 보험료와 글로벌 에너지 쟁탈전,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밥상머리 물가와 주식 계좌를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린 이 거대한 자본의 연쇄 반응. 이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결론은 너무나도 명백해.
우리가 맹신했던 값싼 평화와 무한한 세계관의 시대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났다는 거야.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돈을 가만히 넣어두면 중간은 가는 세상이었지. 하지만 지금 같은 지정학적 단층의 시대에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여러분의 노동 가치는 서서히 증발해버려. 그들은 여러분의 통장에서 인플레이션이란 이름의 강제 세금을 조용히 걷어가고 있어. 그 피 같은 돈으로 자신들의 첨단 방어막을 세우고 새로운 체스판을 짜고 있지. 세상은 절대 순진한 개미의 눈물을 동정하지 않아. 이건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차갑고 무자비한 생존 게임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본의 포식자들이 지배하는 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완전히 갈아 끼우는 거야. 뉴스 앵커가 떠드는 선과 악의 프레임이나 도덕적인 명분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 지정학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차가운 현금 흐름만 존재할 뿐이니까. 누가 미사일을 쏘았느냐가 아니라 그 미사일 터진 후 스마트머니가 어느 섹터로 조용히 흘러 들어가는지를 추적해야 해. 물론 내가 지금 떠드는 이 분석들이 특정 자산을 당장 사거나 팔라는 가벼운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니야. 거시 경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 방어막을 구축하라는 차가운 경고지. 원화의 가치가 흔들릴 때 글로벌 달러의 향방을 추적하고 물류의 목줄이 조일 때 원자재의 이동 경로를 읽어내는 그 차가운 통찰력. 그것만이 이 은밀한 재편의 시대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오늘 내가 해부해준 이 끔찍한 글로벌 체스 게임의 민낯이 조금이라도 소름 돋게 와닿았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차가운 추적에 동참해. 포식자들이 숨겨둔 다음참 사냥터는 과연 어디일까? 다음 시간에도 대중이 절대 보지 못하는 지정학에 숨겨진 영수증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